도서 추천 버텨온 시간은 전부 내 힘이었다.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단 하나의 위로 에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책 한 권의 힘을 전해드리는 책으로 성장하는 뭉친 한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웅장해지는 에세이, 바로 신하영 작가님의 버텨온 시간은 전부 내 힘이었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힘들잖아요. 세상은 끝없이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찾아오는 불행 앞에서 무력해지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며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신하영 작가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버텨온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당신을 왜 스스로 몰라보느냐고.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매 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인한 존재인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분, 나만의 혼자 외로운 섬에 갇힌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셨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책이 당신에게 짙은 동질감의 위로가 되어 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는가? 이 책의 제1장 제목은 버텨온 시간은 전부 내 힘이었다 입니다. 작가님은 마음이 가난할 때의 증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친구의 농담에 짜증이 솟구치고 심지어는 앞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만으로 어금니를 깨물었던 경험, 저도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마음의 빈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세상 만사가 짜증스럽게 느껴진대요. 그러다가 울컥 울분이 터져 눈물을 쏟아내거나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엉망인 자신의 상태를 들킬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 요즘 엄청 좋아.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주고 다독였으면 하고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에 괴로워합니다. 작가님은 예민함의 끝에 도달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너무 나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베개에 얼굴을 눕고 잡념에 빠져들다 겨우 잠이 들고 표독스러운 피로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반복된 일상. 하지만 바로 그때 작가님은 책상에 놓인 노트에서 예전에 적어놓은 명언을 발견합니다. 예민한 마음은 상처받기 쉬우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다. 엘리자 베스 길버트. 이 문장이 작가님을 다독여 주었듯 우리도 우리의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릴스에 뜬 사별의 영상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노을에 지는 한강을 보며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바로 예민한 마음을 가진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성 덕분입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 몇 주를 버텨냅니다. 특별한 방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빈 샴푸통을 만지작거리고 계란 후라이를 3개나 해먹고 해진 파자마를 입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힘든 시련 속에서도 삶의 작은 조각들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이 작가님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뒷차가 빵빵거려도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짜증 대신 상냥함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살았으니 가여운 내게 신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
그냥 살아만 내어도 다시 올라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마음의 가난은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이 책을 읽으며 저도 제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를요. 고장난 어른들을 위한 균형 찾기. 이 책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만 건네지 않습니다. 1장의 또 다른 부분, 마침내 고장나 버린 어른이라는 소제목은 현대인의 불안정한 삶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작가님은 인터넷 창이 20개를 넘어갈 때 자신이 고장났다고 느낀다고 고백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좋은 걸 놓치기 싫은 미련 때문에 수많은 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산만함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도파민 중독과 ADHD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쇼폰과 SNS를 좋아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우리들. 작가님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극단적인 억제나 도파민 디토스를 시도하는 3일 천하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님은 고대 그리스 철학파인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를 예를 들며 결국 인생이란 균형을 찾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쾌락도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죠. 추우면 더운 곳을 찾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님은 패배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길을 택합니다. 쌓여있는 인터넷 창을 가감히 닫고 북막과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하죠. 멍하니 쇼폼을 넘기는 대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두고 눈을 감는 시간을 늘리고 주 1회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한강에서 러닝을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작가님의 작은 노력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삶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는 작가님의 말.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저를 괴롭히는 산만함과 불안함이 단순히 제 약점이 아니라 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굴에 기름때가 묻은 아마추어 수리공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기계의 망가진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숙련된 정비공이 되어 자유자재로 일상을 다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저는 이 책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낭만 실종 시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작가님은 생존사에 열중하며 눈동자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낭만은 사치에 불과하죠. 밥벌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꽃 이름 따위를 알아보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버틀런드 러셀이 말했듯 행복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생존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주마처럼 좁은 시야를 앞만 보고 달리며 상대를 앞지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죠. 작가님도 20대 중반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타인의 성공에 열등감을 느끼며 몸과 정신을 혹사하고 고착된 삶을 살았던 시절. 하지만 작가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린 남들에게 이기거나 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지. 우리는 트랙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사랑, 소속감, 우정, 성취, 성장, 계절, 낭만 같은 보석들이 바로 그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모른 채 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욕망의 도를 넘으며 인간은 벌을 받듯 작가님도 인간관계와 커리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뒤에야 삶을 새로 정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었대요. 일에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클래식 공연 영상을 틀어둔 채 멍 때리는 시간. 이렇게 뻔뻔하게 낭만을 논하며 브레이크를 밟아보니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작가님.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맹목적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며 옆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이죠.
고운 시인의 순간의 꽃에 나오는 구절처럼 내려올 때는 보았네, 올라갈 때는 못 본 그 꽃을. 우리는 올라갈 때 충분히 만끽해야 합니다. 빠른 성공에 혈안되어 아름다운 것들을 쉽게 지나치지 말기를, 행복의 검열을 높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기를 바라는 작가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잃어버렸던 낭만의 불씨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피워줍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제목은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이 제목은 마치 제게 하는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가님은 다정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정함을 예측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갈구해서였다는 솔직한 고백.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서 다정해지려 노력했고 그러다 소모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작가님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귀하다. 다정함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태도이자 고도의 사회적 능력이며 배움으로 늘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요. 다정함은 얼음장 같은 사항을 녹이고 우울을 정화하며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냉소적일까요? 친절을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며 항상 우위를 점하려 하니 자주 인상을 찌푸리는 거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모든 화살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가장 다정해야 할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웃어 보이지 않습니까? 작가님은 이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야 한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다정함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이 어디서든 잘 웃는 것처럼 말이죠. 작가님은 자신도 누군가가 저 사람 진짜 웃는 게 예쁘다 라고 속삭였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정함은 나를 정화하게 하는 가장 좋은 행위이자 구원이라고 강조하죠.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그리고 다정함은 보상 심리를 내려놓았을 때 진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상대를 위한 행동이 결국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 작은 씨앗에서 숲이 만들어진다는 듯 다정함도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 챕터를 읽고 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즐기고 억세게 고독과 불안을 이겨내는 법. 제3장 즐기고 억세게에서는 고독과 불안이라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은 인간의 삶은 고독하다고 인정합니다. 사랑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작가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라면 고독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삶을 회고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고독과 친구가 된 사람은 늘 편안한 표정을 짓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자기애의 일부분이며 흩어진 삶의 조각을 한 군데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 매일 행복해야 하는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 책은 그런 질문을 던지며 고독을 통해 나의 못난 점을 알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고독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확고한 증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소제목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에서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나만 고착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작가님은 불안에 맞설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이 바로 글쓰기였다고 고백합니다. 불행과 불안이 찾아오면 빈 종이에 활자를 써 내려갔다고요. 김영하 작가님의 말처럼 글을 써봐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글쓰기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일이고 내가 하는 걱정이 망상에 의해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버터원 시간은 전부 내 쉼이었다 라는 이 책은 사실 작가 신하영이 인간 신하영을 위로하는 꼴이라고 작가님은 말합니다. 펜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숨통이 튀었다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나비포옹입니다.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좌우로 두드려 주며 나를 다독이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막이 경직될 수 있는데 나비포옹을 통해 긴장이 해소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명언처럼 우리는 불안에 너무 쫄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걱정하는 것을 정확히 적어보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옆에 적은 뒤 3분만 고민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보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불안의 벽을 부수고 보다 우아하게 불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구가 도는 한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치며 우리가 버텨낸 모든 순간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버텨온 시간은 전부 내 힘이었다는 단순한 위로 에세이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상처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다독여 주고 싶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작가님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와 담백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일깨워 주듯이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기애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벼터난 모든 순간이 결국 당신을 빛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 불안과 평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의 삶의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책으로 성장하는 뭉친 한 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